안녕하세요. 카즘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기아 자동차의 2021년형 더 K9 오릴 드라이브 그랜드 플래티넘입니다. 2021년형은 기존 2020년형과 다르게 몇 가지 소소한 변화가 있는데, 음성으로 이제 창문이라든지 아니면 썬루프 또 트렁크를 개폐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뭐 창문 열어줘, 조수석 창문 열어줘 그러면 창문이 열리고, 또 트렁크 열어줘 해도 열리고, 또 시트의 열선이라든지 통풍 기능까지도 음성으로 제어할 수가 있고요. 근데 뭐 얼마나 빈번하게 쓸지는 모르겠어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좀 더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기존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어떤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았었던 옵션들을 묶어갖고 베스트 셀렉션 패키지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플래티넘이랑 그랜드 플래티넘으로 쪼개지죠. 3.8 가솔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베스트 셀렉션 1은 또 플래티넘에서밖에 선택할 수가 없고, 베스트 셀렉션 2는 그랜드 플래티넘에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 프리미엄 컬렉션이라든지 아니면 렉시컨 프리미엄 사운드, VIP 시트가 포함이 됩니다. 아무튼 시승차는 그래서 3.8 가솔린에다가 그랜드 플래티넘 트림인데, 여기에 베스트 셀렉션 2를 더해갖고 가격은 7,785만원이 됐습니다. 그랜드 플래티넘이기 때문에 타이어는 기본적으로 앞에 245, 45R 19, 뒤에 275, 40R 19 사이즈가 들어가고,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컨티 프로 컨택트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뒷모습에서도 달라진 건 없어요. 지금 방향지시등은 주르륵 켜지는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뭐 근데 길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아주 멋진 그런 드라마틱한 느낌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주변 차에게는 시인성은 좀 더 좋겠죠. 차선 변경할 적에는. 엔진은 그리고 이미 익숙한 V6 람다 2 엔진이 들어갔고요. 이 엔진은 뭐 이미 개선을 조금씩 하고 있긴 하겠으나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그 엔진입니다. 변속기도 8단 자동 변속기가 그대로 들어갔어요. 엔진 소음이나 이런 것은 지금 엔진 후드 열었을 적에는 좀 들리는데, 하지만 실내에서는 굉장히 잘 차단되어 있어가지고 대형 세단 느낌이 물씬 납니다. 그리고 가죽도 이것 역시 지금 베스트 셀렉션 2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또 프리미엄 셀렉션이면 이제 퀼팅 나파 가죽 시트가 들어가는데, K9의 시트는 정말 뭐 형태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능, 디자인 모든 점에서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안에 들어간 색깔은 베이지 컬러인데, K9 자체가 여성 운전자에게도 꽤 인기가 있는, 그리고 또 이 차는 쇼퍼 드리븐 뿐만 아니라 오너 드리븐 카로도 손색이 없는 차라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밝은 색 가죽을 쓰는 게 차를 탈 때마다 어떤 무겁지 않고 환한 느낌을 줘가지고 마치 밝은 볕이 잘 드는 집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 계기판도 이제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서 방향지시등 켜면은 후방도 이렇게 보여주죠. 또 여기 이제 스티어링 휠에 들어간 소재들도 보면은 진짜 가죽 그리고 나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 중앙에는 모리스 라크로아의 아날로그 시계가 들어가서 뭐 시계 브랜드를 떠나서 클래식한 그런 대형 세단의 느낌을 좀 전해주죠. 그리고 이것 역시 베스트 셀렉션 2에 들어간 프리미엄 컬렉션 때문인데, 기어노브 주변이 진짜 나무로 이렇게 들어가서 따뜻한 느낌을 전해주는데 일조합니다. 2열에 VIP 시트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것도 베스트 셀렉션 2에 들어가는 편의 장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랜드 플래티넘이 지금 6,980만원이고 베스트 셀렉션 2가 7,785만원인데 고민할 것 없이 베스트 셀렉션 2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021년은 K9의 인테리어 중에 마음에 드는 부분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운전대는 버튼의 배치도 좋고 조작감도 좋고, 무엇보다 시프트 패들에 당기는 맛이 딸깍하는 그런 명쾌한 감각이 있고요. 크기도 적당하고, 클렉션 부분까지도 가죽 마감을 잘 해놨죠. 크기도 적당하고 엄지거리도 과하지 않고. 계기판은 이제 풀 디지털 방식 계기판인데 변화 없고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바뀝니다. 눌러보면 스포트에서는 지금 이 소리는 사이드 볼스터가 좀 조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RPM 이제 속도가 크게, 그리고 RPM도 여기에 띄워지고 단수도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에코에서는 그래픽적으로나마 좀 더 이런 연비운전을 종용을 하죠. 그래서 속도가 올라가면 이게 올라가면서 얘도 올라가고, RPM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고, 이게 또 BIS 기능이 들어가서 방향지시등을 켜면은
후방을 보여주는데 이것도 연동해서 달라져요. 지금 에코 모드에서는 이렇게 되고, 에코 모드를 뺀 나머지 모드에서는 이제 엔진 회전기와 속도계가 이렇게 동그래 가지고 이렇게 잘 보여줍니다. 화질이 참 좋아요. 그리고 컴포트, 그래픽 전환도 좋고, 저는 계기판 디자인적으로는 K9의 계기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K7도 마찬가지였죠. 이 커스텀에 가서 드라이브 모드 조합을 보면 파워트레인, 스티어링, 서스펜션, 올휠 드라이브까지 모두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파워트레인은 엔진과 변속기를 조합을 해 놓은 거고, 묶어 놓은 거고, 스티어링도 컴포트 스포츠, 서스펜션, 얘는 전자제어식 서스펜션이거든요. 그리고 올휠 드라이브까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마음에 드는 것은 이 기어 노브입니다. 기어 노브는 참 잡는 것도 좋고 나무랄 데 없는 것 같아요. 조작감도 정확하고. 또 마음에 드는 것은 카메라입니다. 뷰 버튼을 눌러보면 여기에 탑뷰는 계속 띄워주고요. 이건 전방, 이런 가이드라인 표시 잘 되죠. 그리고 이거는 전방을 쪼개가지고 양옆에죠. 그리고 요거는 후방 광각, 후방 협각. 후방 광각할 적엔 탑뷰도 사라지는군요. 예. 화질도 좋고요. 상당히 모드가 많아서 대형 SUV는 아니지만 대형 세단인데 쓸모가 꽤 많겠습니다. 비 올 때도 좋고. 여기 쓰인 나무도 좋아요. 예, 컵홀더는 크기가 다릅니다. 앞에가 좀 더 크고 뒤에는 좀 작은데요. 그래서 이런 지지대도 앞에는 4개를 갖췄는데 뒤에는 2개만 갖췄죠. 그리고 여기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는 뭐 고무라서 미끌림이 덜하긴 하겠으나 그래도 어떤 지지 홈 같은 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2VC가 찍이나 USB 포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램프도 잘 마련해놔서 스마트폰 올려두면 충전이 시작되면 불이 들어와서 알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 화질 좋고 넘기는 작동감도 적당하고요. 액티브 사운드 설정도 얘는 들어가 있죠. 그래서 중간 크게 끄기, 개인적으로는 끄고 달리는 게 좋아요. 이따가 주행간에 보여드릴게요. 다른 건 딱히 보여드릴 게 없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도 들어갔고요. 글러브 박스는 열어보면 마감은 잘 돼 있고 공간도 뭐 적당한 준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센터 레스트 열어보면 공간이 큼지막하게 있고 트레이도 있고요. 저쪽에도 이제 USB 충전 포트하고 C가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지 워크인도 있어요. 2021년형 K9 2열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공간이 달라졌거나 디자인이 달라진 건 전혀 없습니다. 제 키는 178cm고 소프트 클로징 모두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창문도 전부 다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이 됐습니다. 양옆에 뿐만 아니라 앞에 윈드실드라든지 리어 글라스 모두 이중 접합이에요. 5m가 넘는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레그룸, 숄더룸 할 것 없이 여유롭습니다. 하지만 헤드룸은 주먹 하나가 빡빡하게 들어갈 공간이고요. 물론 얘는 오너 드리븐 카로도 쓰일 수 있는 걸 충분히 갖췄는데 쇼퍼 드리븐 카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뒷자리에 누굴 태우고 다니기 위해서 준비된 기능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레스트 버튼이 있고, 그리고 여기 프론트 버튼 있죠. 프론트 버튼을 누르면 조수석을 뒷자리에 앉아서 버튼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받이 리클라이닝이나 이 방석, 엉덩이 바지 슬라이딩을 개별로 조절할 수도 있고, 여기 레스트 버튼을 누르면, 레스트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이렇게 조작이 되죠. 앞자리는 한 번에 최대한 당겨지고, 이걸 다시 해볼게요. 여기 요 돌아가는 버튼 보이시죠? 이걸 누르면, 이건 예, 이쪽이 움직이죠. 움직이고 나서 원터치입니다. 한 번만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속도도 적당한 것 같고요. 아주 느리지 않고. 이게 어떤 차가 느렸었더라? S560E가 굉장히 느렸었죠. 뭐 한 30초 걸렸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느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레스트 버튼은 운전석 뒤쪽에도 갖췄어요. 그래서 눌러볼게요. 보시면 헤드레스트가 일단 줄어들고요.
그리고 예, 약 20도 정도 등받이가 눕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눕는 그런 포지션은 안 나옵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편히 쉴 수 있는 자세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물론 옵션으로 갖춘 디스플레이이긴 한데 각도도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하지만 얘는 터치는 안 돼요. 조작은 이쪽에 있는 다이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작하는 걸 보면 지도라든지 검색 경로, 공조, 웹 매뉴얼, 처양막도 있어요. 근데 수동식이라는 거, 그리고 터치가 안 된다고 그랬죠. 설정, 라디오, DMB 미디어 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 가보면 사운드 내비게이션 화면 개인화 일반, 그러니까 운전석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조작할 수 있는 것들의 일부 기능을 2열에서도 조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자꾸 이 터치가 안 되는 건 좀 아쉽네요. 심지어 이 손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더 좀 터치가 바로바로 됐으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버튼들을 모아뒀는데, 얘는 또 하나 아쉬운 거는 공조장치가 에어컨이 3존이라는 거예요. 4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엔 이거 보고서는 4존인가 했는데 이건 바깥 공기고 이게 이제 2열 온도예요. 그리고 이것도 디스플레이는 여기다가 뒀는데 조작을 하려면 꼭 이걸 내려서 해야 된다는 것도 좀 아쉽죠. 그래서 보면은 요 다이얼로 풍량, 이걸로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향은 이쪽에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리어 선쉐이드가 있어서 이걸로 눌러보면 모터 작동하는 소리가 꽤 있어요. 신속하긴 합니다. 그리고 여긴 다이얼, 방금 말씀드렸었던 메뉴 조작 버튼들이 있어서 파워 R, 파워 L, 그래서 왼쪽 오른쪽을 구분을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이쪽에도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빡빡하게 꽂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핸드폰이 크다 그러면 이걸 아예 제거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이건 좋아요. 램프도 들어옵니다. 센터 암레스트도 공간이 있는데 USB 포트가 있고, 여기는 12V C가 잭도 갖췄습니다. 마감도 잘 돼 있고 램프도 있네요. 센터 암레스트 뒤로는 스키스루가 있는데, 이거는 여느 기아차와 마찬가지로 여느 현대차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스키스루 덮개가 되게 마감이 좋아요. 얘도 두꺼우면서 무게감도 적당히 있고 우레탄이긴 한데 좋습니다. 그리고 젖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젖히면 근데 이 시트를 조절을 할 수는 없어요. 뭐 여기에 버튼이 있다던가 그러면 좋긴 하겠으나, 어쨌거나 뭐 3인이 앉을 일은 많이 있진 않을 테니까.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 꽤 튀어나왔잖아요. 이런 게 있고, 독사등은 모두 지금 LED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얘만 켤 수도 있고 아예 끌 수도 있고요. 요거는 가운데 등, 그리고 메이크업 미러도 갖추고 있고, 여기까지도 마감을 스웨이드로 잘 해놨어요. 지금 이 루프라이닝은 지금 스웨이드 소재인데 고급스럽습니다. 예, 깜짝이야. 이 손잡이까지도 나파 가죽으로 꼼꼼히 감싸놨고, 스티치도 들어가서 고급감을 이런 데까지 세세히 신경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옷걸이가 클립이 있는데 요런 게 있고, 제네시스에서 봤었던 이런 것도 들어가 있네요. 두 가지가 모두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긴 도큐멘트 브리프 케이스인데 열어보면은 여기까지 마감 좋네요. 예. 이런 도어 마감도 좋습니다. 1열과 2열이 마찬가지인데 지금 얘가 투톤이잖아요. 근데 이 위에 퀼팅 들어간 부분, 그리고 여기까지 지금 다 나파 가죽으로 감쌌어요. 그리고 이 밑에만 우레탄. 그리고 얘는 그 렉시콘 오디오 시스템은 들어가지 않았으나 이 스피커 커버는 그래도 알루미늄으로, 금속으로 잘 마감을 해서 고급스럽죠. 그리고 B필러에도 벤트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부분 중에 또 하나는 이 푼룸이에요. 발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운전석을 제일 낮춰 앉는 편이긴 했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열 승객에게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하지만 운전석에 앉는 운전자에게는 좀 더 시트 포지션이 낮게, 대형 세단 치고 낮게 내려가 가지고 이것 때문에 오너 드리븐 성격까지도 잡으려고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2열에서 내다보는 시야는 아주 시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2열 시트 포지션이 낮은 건 아닌데, 그럼에도 여기서 봤을 때 이런 헤드레스트의 형태라든지 K9이 1열, 2열 시트가 형태든 아니면은 이 두께감이 되게 좋아요. 시트가 아무리 얇게 해서 뭐 그런 압축 스폰지나 압축 소재를 쓴다 한들 이 두께감에서 오는 편안함은 100% 따라잡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K9의 시트는 1열도 그렇고 2열은 더 편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이 두께감이 너무 좋아서 상당히 소재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능적인 부분, 소재 디자인 할 것 없이 참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1열 시야는 아주 100% 좋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보니까 지금 느낀 부분인데, 많은 부분들이 고급스럽게 했지만 저 룸미러가 되게 좀 투박하죠. 주변에 마진이 많아갖고 이것도 아마 프레임리스 룸미러로 바뀌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에는. 도어는 그래도 제법 넓게 열려서 2열 탑승객이 내릴 적에 쉽게 드나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리고 이런 데도 보면 이 안에까지도 잘 마감해 놨어요. 우레탄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런 흡차함재 같은 거는 근데 전부 고무 패킹으로만 둘렀죠. 그런 직물 소재로 한 겹 더 둘렀으면은 더 조용하긴 했겠으나 그렇게까지 마감하진 않았다는 거. 예, 2021년형 K9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는 여느 기아 키와 다른 게 없습니다. 스팅어에서 처음 선보였었던 그 키인데 잡는 것도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키예요. 잠금 열림, 트렁크 열림, 그리고 패닉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열림 열어보면 전동식이고요. 속도도 꽤 빠르고요. K9 트렁크 공간 변화 없고요. 골프백은 한 2개 정도는 들어갈 공간이네요. 대형 세단 치고 이 정도면은 평이한 수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스페어 타이어는 빠졌고 타이어 펑처 키트만 있고요. 그래도 구획이 나눠져 있어서 뭐 세차용품이라든지 어떤 기사님들 필요한 것들 잘 담아둘 수도 있을 공간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시가잭은 보이질 않아요. 이런 트렁크 네트 고리가 있는데 그래도 플라스틱은 아니고 금속으로 내 귀퉁이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트렁크 상부도 잘 마감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얘는 짐거리, 그래서 10kg까지 걸 수 있는 고리가 달렸고, 그거 외에는 이런 트렁크 램프도 모두 LED가 적용이 됐습니다. K9 트렁크에는 별다른 뭐 편의 장비라든지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네요. 모두 전동식이고, 소리 한번 들어보죠. 조용합니다. 네, 이제 2021년형 K9 3.8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V6 자연흡기 엔진에다가 8단 자동 변속기죠. 그래픽이 되게 화려하군요. 예쁘네. 엔진은 깨어날 적에 스르륵 하는 진동감은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에서 가장 플래그십 모델이다 보니까 그런 고급스러운 주행 질감은 극대화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이게 지금 밤이 아니라서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되게 디테일한 부분에 그래도 은근 신경을 많이 쓴 모델이거든요. 여기 라이트가, 이게 여기 손가락 가까이 가면 센서가 들어가 있어 갖고 불이 확 밝아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대낮이라 보이질 않아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습니다. 얘가 315마력 최고 출력이거든요, V6 엔진. 그리고 확실히 자연흡기 엔진이다 보니까 터보 엔진보다 폭발적인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대형 세단의 그런 기름진 느낌이 그대로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뭐 3.3 터보가 좋긴 좋은데 지금 계속 편하게 타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풍절음이라든지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다스려져 있고요. 소음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가장 조용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리는 없다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타이어가 앞에 245, 뒤에 275거든요.
앞뒤 타이어 사이즈 그 폭이 달라갖고 이런 도심 주행에선 못 느끼지만 고속 주행에서는 특히나 차 안정성이, 고속 안정성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센터 디스플레이랑 계기판의 높이가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눈높이에 시선 이동도 없고, 갖고 있는 V6 3.8 자이언닉 엔진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 조합은 워낙에 오랫동안 연글어 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인위적이거나 위화감이 없는 그런 차의 동력 성능을 보여줍니다.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감히 짐작컨대 2열이 아니더라도 꽤 그런 나긋나긋한, 제대로 쉴 수 있는, 그런 이동하면서 제대로 쉴 수 있는 차의 주행 질감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사운드 제너레이터를 세게 했더니 대형 세단인데도 실내로 들여보내주는 사운드가 또 제법 있어요. 예. 이런 대형 세단에 액티브 사운드까지 집어넣었으니까 맹렬하게 나가는 거는 사운드적으로도 어떤 만족도도 줍니다. 이걸 꺼보면, 꺼볼게요. 꺼도 별 차이가 없네. 이 턱 넘을 때도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 좋아요. 지금 제가 컴포트로 대고 달렸나? 브레이크는 즉답식입니다. 유격도 없고 담력도 바로 올라와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끝에 가서는 상당히 차를 잘 안정적으로 제동을 해주는 게 있고요. 참 설정이 잘 된 브레이크 같습니다. 뒤에 어떤 뒤뚱거리거나 그런 것도 없이 잘 제어해 줍니다. 드라이브 모드별로 바뀌는 모습도 꽤 있어서 이것 역시 오너 드리븐 차로도 많이 쓰이는 걸 생각하면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아요. 스포츠로 바꾸면 바로 이 사이드 부스터를 좀 조여가지고 적극적인 달리기 할 수 있는 그런 느낌도 내주고요. 기아 K9은 국내에서 가성비 높은 대형 세단으로 좀 이름이 나 있죠. 그러니까 가격은 준대형 세단인데 사이즈라든지 갖고 있는 장비 같은 것은 또 대형 세단이어가지고, 근데 또 아쉬운 거는 어떤 배경적인 이유 때문에 가격은 G80과 G90 사이에 위치를 하잖아요. V8 5.0 엔진까지 집어넣을 수 있게 되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타보면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운전하는 재미도 좀 있는 편이고요. 재미라기보다는 그런 대형 세단의 여유로운, 고배기량 대형 세단의 여유로운 주행 질감을 잘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잘 가다듬어져 있어서 이 엔진과 변속기 조합이 되게 많이 연그러 있는 그런 느낌을 줘요. 그리고 차 사이즈는 큽니다만 그러면서도 가격은 지금 뭐 E클래스 5 시리즈보다 싸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만족도는 참 클 차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아의 더 K9 2021년형 그랜드 플래티넘 V6 3.8 시승기는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